네, 다음은 프리미엄 VVIP 게시판과 증권 통해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네, 9897님이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코나아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코나아이는 3.65% 상승하면서 28,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떨어질 때 매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단기 목표가가 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좀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뿐이 못 올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철판을 뚫을 적에요. 철판을 뚫어도 철판이 한 방에 안 뚫리잖아요. 그거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때리고 때려야지 그게 간신히 뚫릴까 말까 한 게 철판인데 주식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나아이는 어떤 좀 장기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지금 떡하니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씀하셔서 딱 바로 눈앞의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코나아이가 좋은 세상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그냥 비행기 이륙하듯이 쭉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물론 뭐 여타 종목들 내용은 좋아도 작년 7월 6월 이후로 사실은 반토막 난 종목들이 시장에는 세고 셌는데 그중에 이제 코나아이도 같이 딱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크게 중요할 수 있는 어떤 장기선을 여기서 깨놨는데 그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예요. 거기가 아마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앞전에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은 그냥 이 정도 선에 오면은 그 철판 한 번에 뚫기 어려워요. 내 머리가 깨지든지 철판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얕게 행동하려면은 남의 머리 빌려서 충분히 깨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가서 다 깨질 만한 무렵에 입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돌파할 적에 매수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선 3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지금은 거래도 싹 말라가지고 지금 코나아이가 나쁜 거는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지만은 지금 사실 그래요. 멀쩡한 종목도 연초가 돼서도 조명을 못 받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된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 정도에서 딱 빠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은 지금 많이 꼬여 있잖아요. 실이 많이 꼬여 있는 거 다 풀어야죠. 풀으려면 어떻게 돼? 정배열 돼야 되는데 정배열 되려면은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막 꼬이기 시작한 거 초입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 매수가 부근까지밖에 못 올라올 거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655님이 MK트렌드 진단 요청하셨습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2% 두고 있습니다. 네, MK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0.7% 상승하면서 14,300원에 마감이 했습니다.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13,000원이고요. 지금 14,300원에 오늘 종가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여지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사실은 중국도 맨날 저러고 있고요. 일본도 그렇게 좀 힘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봐서는 저거예요. 냉정하게 봐서는, 위안화 절하하고 이런 것은 중국도,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중국이 좀 세상의 물건을 많이 사들여서 소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수출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줘야 될 물건은 안 사주고 내가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시장이라든가 전 세계는 죽었다라고 복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장세가 별로 이렇게 시원하지가 못하고 일본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뭐 MK 트렌드 이런 거는 사실은 농구복 NBA 뭐 이런 거 이제 하지만은
요런 것도 크게 봐서는 당장 핫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 섹터들이 당장은 뜨거운 종목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외곽이 좀 따뜻해져야지 좀 올라갈 환경이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어떤 거시적인 환경 안에서 막 치고 나가기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의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게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저기 중국 사람들이 맨 저기 와서 모조 에스핀인가 뭐 이런 옷 열심히 사 입는다고 하는 이 대연이라는 것도 사실상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꿈쩍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K 트렌드도 사실은 그 기대치만큼은 못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내일 뭐 수급으로라도 그냥 번쩍 들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모르겠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크게 올라갈 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거시적인 환경 안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뿐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K 트렌드에 관해서는 소비재가 좀 당분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셨는데요. 시장 환경이 개선되어야지 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 보셨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엔 좀 인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고요. 거꾸로 오르는 연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22만 4천 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포스코는 1.17% 상승하면서 17만 2,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작년에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뭐 개별 재료도 나오면서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까지는 아직 못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신 지 꽤 되신 만큼 다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포스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게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2016년도니까 9년 동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뭐 정부에서 뭐 관치로 그래서 뭐 있는 잉여금도 다 털어먹었다는 둥, 그래서 빠진다는 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는 있지만은 그것도 일정 부분 뭐 맞는 소리일 수도 있고, 더 큰 거는 세계적인 수요가 많이 없어요. 세계적인 수요가 있으려면은 앞선 중국이 2007년도 그때 막 올라가듯 그런 어떤 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많이 부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코 말고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은 불과 한 10년 전 이런 데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 뭐 휴지 날리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뭐 2,000원 이렇게 와 있으니까 과거에 이랬던 주력 종목들이 정말 처참하게 많이 빠져 있죠. 한진해운도 이제 뭐 38,000원 가던 거 지금 3,000원에 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고, 뭐 최근에 조금 머리 아프다 이랬던 종목들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이런 것도 뭐 지금 10분의 1 토막씩 이렇게 나 있는데, 포스코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포스코 같은 이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 쪽 그런 쪽으로 이미 기울은 지가 몇 년째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 포스코보다 중국 쪽으로,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철강, 해운, 기계 이런 업종은 이미 좀 많이 기울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를 22만 원에 사서 나 손실인데 내일 팔아야 되냐?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GS건설이라는 게 올라왔죠. 그래서 최소한 주식을 할 적에 GS건설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이날까지 이렇게 이것도 뭐 20만 원 하던 거 여기까지 지금 2만 원까지 떨어졌으면은 이걸 갖고 있는 이날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퍼요. 굉장히 우울하죠. 그랬는데 GS건설이라는 것이 어느 날 산삼 한 뿌리 드셨죠. 거래 팍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러고 있는데, 종목이 그래요. GS건설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 요 상황까지는 어떠한 트렌드 자체도 없이 그냥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여기서 강장제 하나 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폭 들어오면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것들은 비추세, 추세가 전혀 없이 그냥 바람 불어오는 대로 흘러다니다가 거래가 딱 형성이 되면서 그나마 하락하는 건 막아놓고 추세를 형성하거든. 그래, 추세를 지금 형성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형성이 되면 요런 것들은 이제 새로 사는 입장에서라면은 트렌드를 형성해 나가면 이제 새로 사는 건데 그 전까지 거래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었고 지금의 포스코가 딱 전혀 건드려서는 안 될 딱 GS건설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딱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워낙에 오랜 시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물이 흘러서 물도 지친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방으로 빠질 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GS건설처럼 어떠한 계기가 돼가지고 딱 올라오게 되면은 그럴 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쉬워할 이유도 없는 게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올라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로 지금 방금 최근에 건설주처럼요. 어떠한 계기로 딱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보셨으면은 특별히 억울하실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코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좀 모멘텀이 있다면 반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해서 가이 301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ENL이고요. 2,12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ENL 오늘장 13.29% 상승하면서 1,96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급등 흐름 보여준 종목인데요. 2,1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급등주인 만큼 좀 변동성이 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LG전자가 실적이 나왔는데, 어저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다, 4분기에 나쁘다 해가지고 전기차 다시 싹 끌어내렸어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휴대폰 배터리 쪽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니까 요새 뭐 휴대폰 뭐 새로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2차 전지 할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실적을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전장용이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LG전자를 그냥 단순히 어떤 휴대폰 이런 쪽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답이 내기가 어려운데 이쪽이 만약에 자동차 전장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서러움 받았던 것을 어쩌면 좀 만회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ENL이 자동차 전장용 LED를 가지고 나 잘해볼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청자님한테 코멘트 드렸는데 코멘트 중에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쓸데없이 가 있지 말고 선지자는 돈을 못 법니다. 바로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게 주식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바로 뒤를 쫓아가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형성이 되면 그때 보자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ENL이 딱 그거 하고 있거든요. 거래가 이제 막 음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요, 지금 문의하신 시청자님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머니는 딱 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래? 하고 돈 더 넣어놓고 그냥 눈 감고 기다리면은 그때부터 투자 전략은 인내뿐이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누군가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나보다 고민이 훨씬 더 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거래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더 퍽 찍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될 거고 얘들이 자동차 전장용으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세상의 기대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풀칠도 못했죠. 적자나고 풀칠도 못했는데 갱신이 이제 풀칠은 하고 있어요. 흑자 나오고 뭐 잘못될 회사는 아니니까 이런 거야말로 기회예요. 그냥 넣어놓고 편하게 기다리시죠. 지금 누구 돈인지는 몰라도 돈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새 돈도 사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어제 전기차가 중국발 악재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난번 전략 말씀하실 때 전기차랑 또 OLED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계속 이러한 전략이 유효한가요? 그렇죠.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방송하면 안 돼요. 하루 뭐 오늘 뭐 오르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은 사실은 두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데 시장에 어떤 큰 축이 되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가 하나 있었고 전기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도 뭐 에스텍 파마라든가 이런 것들 뭐 어디까지 뭐 그럴싸하게 올라가는 척하고 오늘 도로 쭉 빠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고 전기차 섹터는 어저께 이제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한 방을 맞았어요. 한 방 맞았는데 두 축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라는 것은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잘생기신 분인데 이제 무슨 박사라고요. 2005년도에 줄기세포라는 걸 가지고 잘생기신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첫 선을 보였던 거예요. 그게 도입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요, 어떤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는 도입에서 성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쪽은, 조금 상승의 각도가 빨라질 수 있는 종목으로 형성이 된 거고요. 전기차는 언제 급브레이크 맞았죠. 그런데 이제 도입기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요새 저유가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일정 부분 이쪽 비중은 축소를 해놨어요. 왜 해놨냐면은 저유가가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를 빨리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대표적으로 1등으로 올라갔던 뭐 사막컨덴서니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벙해졌어요. 어벙해져가지고 요거 조금 이따가는 많이 어벙해지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조금 이제 몸집은 이제 가볍게는 해놨는데 도입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시간을 갖고 뭐 그렇다고 미래에 그쪽으로 안 올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고 거시적인 상황은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아니다 우리도 힘들어 소비 못하겠어 내 물건부터 팔아야 되겠어 라고 했었지만 이제 중국도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라서 제 생각은 그래요. 넓게 보지 마시고요. 넓게 보지 마시고 지금 딱 핫한 거 거기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어제 비록 한 대 맞았었지만은 전기차 이런 쪽으로 성장성 유효한 쪽으로 조금 대한 압축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오늘 GS건설 올라간다고 이거 잡고 저거 잡고 하다가 글쎄요 그런 어떤 타짜스러운 투자보다는 좀 진득하게 엉덩이로 버실 수 있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 같아요.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서 견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이 호실적이 나온 것과 더불어서 GS건설 작년 매출이 10조 5,73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만큼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시한 시장 전략 참고하면서 내일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